자, 오늘 연준의 FOMC 미팅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연준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가장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3개월 내에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를 950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0.5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수치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선반영이 됐다 안 됐다 말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을 시사했다는 것과 대차대조표의 축소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일단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긴장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다가 발표가 나온 후 훅 떨궜었습니다. 떨궜다가 위로 강하게 쏘아 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선반영이 됐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들 이제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 연준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는 떨궜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망했네 나가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페이크였다. 속았지 야구르지 하면서 강력하게 오히려 오르고 있는 미국 증시.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때 39,200달러까지 올랐었다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떨어졌었습니다. 38,70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9,915달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반등 가져라고 한번 외쳐봐도 될까요? 소심하게 가져야. 다음으로 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준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7월달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기업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자리 숫자가 38만 3천 개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숫자는 24만 7천 개. 그러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 상승 속에 임금 경쟁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적은 임금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를 잠그고 돈을 뿌리는 것이 엄청난 악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가지고 GDP는 계속해서 축소되게 될 것이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코인베이스와 함께 일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 1분기 결산 보고가 나왔었는데 이 회사가 손해를 좀 봤다라고 하죠. 1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만약에 21,0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스트레러지 같은 경우는 25%의 담보 비율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마진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스트레러지 측에서는 담보 비율이 50%에 도달하기 전에 더욱더 많은 담보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를 우리는 꽤 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우리의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만 보시면 마치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마진콜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담보를 더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힘이 세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는 가져보는데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광 발전 기반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조 로건, 이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터죠. 조 로건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통화로서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놀라워서 자빠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초기 인터넷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비트코인은 이미 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듣고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IMF,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집단 중에 하나죠. 이번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러한 선택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니들이 제일 문제거든. 니네만 사라져도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 같다 이 자식들아. 자,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받은 ETF 및 ETP 전용 운용사인 테크토리움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자, SEC 이네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ETF 상장 거래소와 포괄적인 감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은 SEC는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자, 근데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은 무엇이냐? 탈중앙화인데 만약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런 식으로 중앙화를 원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SEC 고위 관계자가 바뀌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은 언제까지고 암호화폐를 완전히 감시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통제를 원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건 뭐 거의 완전히 시진핑 팬티 같은 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공산당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SEC. 니들 나중에 그러다 벌 받는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연준의 발표를 염두에 둬야만 되겠죠.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한 번씩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지표 중에 레이어 멀티플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200일 단순 이동평균의 스프레드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레이어 멀티플이 0.8에 근접한 상황. 이는 바로 비트코인이 200일 SMA 대비 거의 2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저평가된 것이다. 과거 비트코인 약세장 사이클에서 레이어 멀티플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쌍바닥을 찍으면서 반등했었던 일이 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롱 포지션 캡슐레이션, 한마디로 롱의 뚝배기가 다 날아가면서 궁극적 바닥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다. 큰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바닥이 가깝다라고 이 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와 동시에 랄크 데이비스가 이야기하기를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미도 사고 고래도 사고 기관도 사고 나도 산다. 비트코인 가즈아라고 열심히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부터 빼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제 나왔었던 소식인데요. 연준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비트파이넥스 내에서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펌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만 되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4시간봉 하락형 쐐기에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대로 반등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인컴 샤크 분석가. 이 차트를 봐라. 지금부터 떨굴 것 같지 않은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뒤집어진 차트를 봤을 때에도 하락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다음 저항인 41,324달러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가, 크립토톤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44,000달러대까지 반등을 했다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유명 분석가인 스마트 컨트랙터 블런츠 같은 경우도 일단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43,000에서 44,000까지 오르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 사람들도 금리 인상을 다 염두에 두고 이런 분석을 남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44,000달러대까지의 반등을 예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43,000, 44,000달러대까지 쭉쭉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라울파리 형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보통 인터넷의 발전과 비교를 많이 하곤 하는데, 자, 1992년부터 2006년도까지 인터넷 사용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85%,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암호화폐 보유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65%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증가율이 둔화된다 할지라도
2024년도까지는 10억 명의 보유자가 나오게 될 것이며 2030년도에는 50억 명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잠깐 가격이 흔들린다라고 해가지고 장기간적인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탈리기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수수료가 너무 비싸. 건당 5센트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업데이트인 EIP4884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제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비탈릭이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이긴 한데요. 그의 포부는 좋습니다. 그의 포부는 굉장히 훌륭한데 문제는 해당 제안이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체인으로의 전환과 함께 샤딩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최근에 6월달로 예정이 되었었던 지분증명 체인으로의 전환이 미루어짐과 동시에 해당 제안 역시 적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더불어 가지고 이더리움의 코인베이스 출금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왠지 좀 이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하락세가 무뎌지면서 상승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설레임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데요. 어제 나왔다시피 에이다 고래들도 에이다를 막 지금 줍고 있죠. 그와 동시에 보유 30일 미만 에이다 보유 주소 잔액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86% 증가. 고래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에이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엑시 인피니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엑시 인피니티 게임상에서 랜드 스테이커에게 매달 엑시 인피니티 코인 33만 7,500개를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숭이 코인. 일론 머스크가 원숭이 코인의 옆구리를 한번 찔렀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을 원숭이 코인 NFT로 바꿨었는데요. 자, 그러자 원숭이 코인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면서 이거 원숭이 코인 잘 모르겠는데 대체가 가능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부정적인 트윗을 올리자 올랐었던 가격이 확 오그라드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 원숭이보다는 개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장난질을 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는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프랑스의 디지털 자산 제공자로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본격적인 암호화폐 세상이 열린다. 현재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제대로 한번 가지라라고 한번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에서 나오는 광고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